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건PD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장기 렌트가 뜨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장기 렌트를 하는 게 좋을지, 네. 과연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할부로,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네네. 한번 결론을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장기 렌트를 구매를 할지, 네. 할부를 구매를 해야 될지, 네. 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뭘까요? 뭐 가격이겠죠. 가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은 네. 장기 렌트가 저렴할까, 할부가 저렴할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모르시겠죠? 아,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네. 당연히 내가 이제 장기 렌트로 할까, 할부로 할까, 이제 고민하실 때, 네.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쵸. 저렴한 네.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 5,546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 렌트는 주행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통 네. 연 2만 킬로 정도 타거든요. 네. 연 2만 킬로 운전자 나이 만 26세 이상으로 했을 때, 네. 장기 렌트는 월 납부액이 이렇게 있을 거고, 네. 85만 3,380원, 네. 5년으로 했어요. 5년.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렌트는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큰 아무것도 낼 장점이죠.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 이 차를 인수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차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인수가, 네. 잔존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인수가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까지 그 금액, 월 납부액 곱하기 계약기간, 네. 네, 최종 인수가 하면은 7,670이 나와요. 네. 이해를 하시겠죠? 아, 예, 그건 이해됩니다. 만약에 네. 이제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 예.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은 60개월로 하면은 이제 무보증으로 했을 때 네. 113만 3,520원 곱하기 60개월이 네.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자까지 포함이 된 거죠, 할부가. 네네. 그러면 이제 차량가는 다 낸 거고 5년 동안 보험료 보통 한 100만 원 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5년간 보험료가 5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가 이거는 3.8 가솔린이라 지금 92만 네. 3천 원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461만 8천 원이 나와요. 이 금액을 다 했을 때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7,762만 9천 원이 들어갑니다. 많이 되네요. 네. 예, 예. 이렇게 해보면 예. 결론은 장기 렌트가 할부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굳이 할부로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봐도 장기 렌트가 저렴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항상 보면 그 잔존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시고선 더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잔존 가치를 나중에 네.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 금액을 보시면 그렇죠. 이게 막 2,500 정도 되잖아요. 펠리세이드. 그러니까 와 나중에 내가 그럼 2,500을 더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5년 뒤에 내가 차를 인수를 했을 때예요. 네. 인수를 했을 때 내가 2,500을 내야 되는데 네. 저도 인수를 한 경우가 있지만 예. 인수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도 5년 계약을 하고 네. 3년 동안 타고 저는 넘길 생각이에요. 아. 네, 3년 정도 단순하니까? 타고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탄다 예. 했을 때 장기 렌트로 85만 3천 원씩 이용하다가 3년 뒤에 넘기는 거예요. 36개월만 이용하고. 네네네. 근데 할부는 어쨌든 내가 113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장기 렌트나 리스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운전자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 훨씬 더 할부가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보험료를 1년에 100만 원씩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최소죠, 거의. 그렇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거나 예를 들어서 만 26세 미만이다거나 네.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보험료를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할부로 이용을 하시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네. 예,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할부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장기 렌트를 하셔야 되겠네. 특히나 장기 네. 렌트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만약에 내 차로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네. 차
차량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렇죠. 장기 렌트에서 봤을 때 예. 인수가 2,500으로 해놨잖아요. 요게 5년 뒤에 보통 중고차 가격이에요. 네네. 네, 5년 뒤에 중고차 가치가 2,500 정도 될 거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인수가가 정해지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내 차로 등록을 하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5년 뒤에 차를 팔려고 보니까 네. 사고 때문에 네. 2천만 원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사고가 많거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뭐 보험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차량 감가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예. 굳이 할부로 해서 내 차로 소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네. 만약에 장기 렌트를 이용해다가 내가 차를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인수가 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장기 렌트는 그냥 자기가 반납을 하면 돼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훨씬 굳이 인수를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왜? 네. 차 가격이 떨어지고 차 사고가 많이 난 차를 내가 뭐하러 네. 인수를 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차를 그동안에 잘 이용을 하고 네. 봤던 지금 5년 뒤에 딱 봤더니 네. 중고차 시세가 생각보다 잘 나와. 한 2,800만 원 정도 나와. 오, 그럼 남겠네. 그럼 2,500에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요. 팔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굳이 처음부터 할부로 구매를 해서 네. 이 높은 금액 할부는 어찌됐든 한 달에 113만 원 내잖아요. 네네. 장기 렌트는 85만 원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할부는 매년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내면서 내 차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장기 렌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인데 네. 초기 비용이나 네.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게 보험료랑 그런 거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갈까요? 뭐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보험료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차량가의 7%가 들어가요. 7%가 들어가고 예.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짜리 차인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월 85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할부는 얼마씩 내죠? 113만 원. 113만 원 내잖아요. 네네네. 한 30만 원 정도 더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차를.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월 납부 비용이 일단은 부담이 가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예. 예. 내가 나중에 이 차가 내 차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에 부담이 생각해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렌터카나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 더 비싼 차 예를 들어서 수입차 한 8천만 원 되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대 이 팰리세이드를 할부로 낼 돈을 E클래스 수입차 같은 것도 월 비용을 110만 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인수 안 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5년 뒤에 3년 뒤에 또 다른 차로 타면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좋네.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예. 왜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할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 예를 들어서 뭐 팰리세이드 5천만 원이다. 네. 5천만 원 전체에 대한 금액을 60개월로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잔존가치 보셨잖아요. 네, 예, 예. 2,500을 남겨두는 거예요. 2,500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60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60개월 뒤에 내가 이 잔존가치를 내고 내 차로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때 결정하라는 거죠. 반납가 인수를 그때 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차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X7이 있는데 예. X7을 만약에 내가 할부로 구매했다. 네.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한 300 내야 돼요. 안 타죠. 네, 안 타는데 네네. 지금 리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월 부담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나중 이제 만약에 300씩 냈으면 5년 뒤에 내 차로 되긴 하지만 굳이 내 차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지 내가. 네네. 지금 당장 적게 내면 탄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당장. 만약에 적게 진짜 내 차를 만들고 싶으면 나는 내가 만약에 키로수를 적게 타서 연 2만 킬로가 아니라 1만 킬로 타서 뭐 내가 내 차를 만들고 싶으면 뭐 그때 정화도 되니까. 네, 그때 그죠? 정해도 네. 되니까 굳이 처음부터 내 차로 만들려고 하면서 비싼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장기 렌트나 리스가 훨씬 비용 부담이 덜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또 신용점수 하락이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요즘은 같은 신용시대, 신용사회. 그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나중에 뭐 대출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보통 사람들은 그 주택 아파트나 뭐 이런 담보대출이나 그쵸, 그런 거 많이 사람 일은 받죠.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네.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네. 모르잖아요. 맞아요. 또 재혼도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네. 일이 있을지 몰라. 네, 네, 무슨 네. 대출을 받을지 몰라. 예,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최근에 신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죠. 신용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네. 근데 할부로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한다. 그럼 내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그 DSR 한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네네. 내 신용 점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뭐 할 때 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장기 렌트는 임대 상품이에요. 네, 예. 아주 비싼 정수기를 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거나 내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특히. 예. 그런 분들은 예. 되도록이면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장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그 재산으로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재산세도 올라가겠네. 왜냐면 예.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간접적인 그런 비용이 또 늘어나기 그러겠네. 때문에 예. 어찌됐든 요즘에는 할부보다는 장기 렌트로 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무조건 장기 렌트가 절대적으로 싸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할부랑 장기 렌트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네. 3.8 가솔린이에요. 자동차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다른 차들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장기 렌트가 조금 더 저렴하거나 예. 아니면 할부가 조금 더 저렴하거나 이런 정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기 렌트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무조건 장기 렌트로 갑니다. 네. 예, 왜냐하면 관리가 편하고 네. 보험료나 자동차세나 이런 거를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할부를 80만 원을 냈는데 예. 이번 달 이제 80만 원 자동차 값 나갔다 했는데 갑자기 네. 보험료를 내. 저 갑자기 자동차 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된대. 그래. 100만 원 나가. 그래 100만 원 썼어. 근데 또 자동차세를 또 내래. 그거 느껴요. 나 돈 남은 줄 알고 네. 돈 다 썼는데 네. 또 자동차세를 또 내래.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항상 그래. 네. 매년 그랬던 것 같아. 참. 이게 네. 참 아깝다니까요. 차라리 매달 100만 원씩 그냥 내는 게 마음 편해요. 네네. 네. 요번 달 렌트료 100만 원 나갔네. 원래 100만 원씩 나가지. 그러면 요번 달 얼마 남으니까 요게 쓸 금액이 얼마 있다. 가계 지출 계획을 제가 잘 세울 수가 있는데 할부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네.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 네네. 그래서 장기 렌트가 나는 좀 마음 편하고 네. 더 편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펠리세이드로 네. 장기 렌트랑 할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네. 한번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춰서 네. 잘 비교를 해보시고 네.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장점이 있네. 뭐네요? 장기 렌트는 출고가 더 빠릅니다. 네. GV70, GV80 이런 좀 오래 예, 걸리는 예. 차량들, 그렇죠. 팰리세이드도 요즘 네. 좀 출고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차들 특판으로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또 한 가지 또 넣었네. 제가 이게 되나요? 예. 특판 차량은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85만 원이잖아요. 그보다 더 쌀 수가 있어요. 네, 그 할인을 받아서 렌탈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득이네요. 특판은 네. 이제 대량으로 발주를 오기 때문에 좀 네. 싸게 가져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제공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